자, 오늘은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적 조건화에서 하면 꼭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의 발생 배경을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전에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배웠던 조건화가 뭐였죠? 바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도구적 조건 형성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게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의 전조는 손다이크가 확립한 도구적 조건 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다이크의 그 고양이 문제상자 탈출 실험을 통해서 유기체가 시행착오 학습을 통해서 반응 경향성을 갖게 되거나 상실하는 그 효과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는 유기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보상을 받거나 처벌된다는 기본적 가정에서 입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너가 강조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행동은 그것의 결과에 의해서 조정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동물이 보이는 반응이 환경에 어떤 조작을 가하여 강화물을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반응을 조작 행동이라고 불렸고요. 스키너는 행동의 조성과 유지에서 환경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스키너의 그런 그 조작적 조건의 그런 자신의 그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연구한 대상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사람보다는 통제가 쉽고 그 다음에 행동 기제가 있는 단순한 동물들을 연구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후대에서는 스키너의 이러한 주장들이 많은 사람들의 논란을 일으켰지만 어찌되었건 오늘날 심리학 분야에서는 또 동물 훈련이나 행동학 분야에서는 그 중요도와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키너, B.F. 스키너. 스키너는요, 해밀턴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되게 영향을 받았냐면 원래는 그 국문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전공이었는데 그 행동주의에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특히 존 왓슨이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를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아서 와,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건 반드시 이렇게 국문이나 어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심리학, 과학 이런 걸로서도 얼마든지 감명을 줄 수 있구나 해서 전공을 심리학으로 바꿨습니다. 자, 스키너의 성장 과정 살펴볼게요. 스키너는 이렇게 어릴 때 글을 쓰는 작가로서 도전을 했지만 작가의 소질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심리학으로 바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스키너가 심리학으로 관심 분야를 바꿀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행동에 대한 나의 관심은 여전하지만 문학적 방법에 있어서는 실패하였다. 나는 과학으로 바꾸었으며 비록 잘 알지는 못하지만 관련된 과학이 심리학인 것 같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너는 되게 다양한 동물들을 이용해서 학습 원리를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비둘기도 많이 떠오르실 거고요. 스키너를 접해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쥐를 하는데 나중에는 더 이제 다양한 동물들을 사용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바로 쥐와 비둘기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강화 처벌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화, 처벌, 우리 9주차 내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했어요. 강화란 어떤 행동을 자꾸자꾸 더 많이 하게 하는 것, 처벌은 어떤 행동을 점점 안 하거나 약해지는 걸 처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실험을 한번 살펴보면서 강화와 처벌의 원리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이 스키너의 상자예요. 스키너의 상자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구적 조건하에 그 손다이크의 문제 상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조금 복잡해지고 뭔가 기계화됐죠. 문제 상자는 조금 단순했어요. 단순히 페달만 빗장으로 되어 있는데 페달을 밟으면 빗장이 위로 올라가면서 문이 열리고 최종의 보상물은 문 밖에 있는 거였죠. 하지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실험에 사용됐던 스키너 박스는 훨씬 더 조금 과학적이고 체계화되었어요. 한 발 더 좀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레벨업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이제 요게 페달이죠. 요거를 페달을 누르면 먹이가 떨어지는 건데 페달을 눌렀을 때도 그냥 먹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불로써 줬어요. 불로써. 이제 스피커도 있고 불로써. 그래서 이렇게 페달을 누르면은 정확하게 눌렀으면 여기서 불이 반짝하고 들어오면서 먹이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른 거 뭐 이제는 여기 전기 실험이나 뭐 이런 거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번에 배울 건 아니고 우리는 단순히 요거에 대해서만 학습할 거예요.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먹이가 떨어진다. 요걸로만 학습할 거고 기타 이제 이분이 더 추가적으로 배치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학습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조작적 조건화 실험의 원리를 볼게요. 어떤 반응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 그래서 자극이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반응 때문에 어떤 행동이 계속 증가돼서 강화된다라는 게 바로 조작적 조건화 실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조작적 조건화 실험은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키너의 쥐입니다. 이 스키너의 상자에 배고픈 쥐를 여기다 넣었을 거예요. 넣으면 일단 쥐는 어떨까요? 또 이제는 막 나가려고 뭐 어떻게 했으니까 이상한 행동들 했겠죠. 여기 벽을 막 긁기도 하고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물어뜯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거를 딱 건드렸어요. 그러자 불이 반짝하고 불이 생기고 먹이가 이렇게 떡 떨어졌어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쥐는 또다시 벽을 막 긁고 뱅글뱅글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이걸 딱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불이 반짝하면서 먹이가 떨어졌어요. 자, 이 과정을 한 3번, 4번 거치니까 쥐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거야? 신기한데? 이거 누르면 불이 켜지고 물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자마자 쥐는 어떤 행동을 계속하게 되었을까요? 참 배고픈 쥐였잖아요. 당연히 이 페달을 계속 눌렀겠죠. 이걸 누르면 누를수록 누르기만 하면 반드시 불이 켜지면서 먹이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쥐는 누르고 먹이를 받고 누르고 먹이를 받고 하는 행동이 어떻게 되었죠? 강화되었어요. 강화란 뭐라고요? 어떤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거. 자, 그럼 쥐는 이 페달을 누르는 행동이 강화되었어요. 자, 대신 어떤 행동이 사라지거나 약해졌죠? 벽을 막 긁거나 뱅글뱅글 도는 행동은 이제 점차 하지 않았어요. 왜? 벽을 막 긁거나 뱅글뱅글 돌아도 쥐한테는 결과적으로 뭔가 유리한 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처벌이라고 해요. 처벌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게 처벌이에요. 자, 즉 쥐는 벽을 막 긁거나 뱅글뱅글 도는 행동은 점점 사라져서 처벌이 되었고요. 대신 페달을 눌러서 먹이가 떨어지는 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페달을 누르는 행동이 강화되었습니다. 왜? 페달을 누르는 행동은 그 행동의 결과가 어땠어요? 먹이가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유리했고요. 벽을 막 긁거나 뱅글뱅글 도는 행동은 그 행동을 한 결과가 스스로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나요? 아무런 이득이 없었어요. 막 긁고 뱅글뱅글 돌아도 아무 먹이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은 점차 감소하고 약해지고 없어졌어요. 그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처벌.
이게 바로 강화와 처벌의 원리입니다. 즉 강화는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행동의 빈도수가 올라가는 거. 처벌은 어떤 행동을 점점 안 하고 사라지는 거, 행동의 빈도수가 낮아지는 게 바로 처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강화는 또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분류되고요. 처벌은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각각 다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강화는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빈도수가 올라가는 거였죠. 어떻게 해서 자극을 제시해서, 정적은 뭔가를 제시해서 행동이 높아지는 거예요. 처벌은 어떤 행동을 점점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자극을 제시해서. 자, 아까 이 과정에서 만약에 얘가 벽을 긁거나 바닥을 뱅글뱅글 돌 때마다 갑자기 전기 충격을 딱 가한다면, 전기 충격 간다면 얘는 돌 때마다 전기 충격이, 바닥에서 전기 충격이 온다면 쥐는 돌까요? 안 돌까요? 돌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자극이 더해져서 제시해서 뱅글뱅글 도는 행동이 사라졌어요. 약해졌어요. 이걸 우리가 정적 처벌이라고 그래요. 자, 부적 강화는 아까 행동이 계속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뭘 빼서 행동이 강화된 것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부적 처벌은 자극을 빼서 행동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그림에서 뱅글뱅글 돌고 뭘 해도 먹이를 줬나요? 안 줬나요? 먹이가 빠졌죠. 벽을 긁거나 뱅글뱅글 돌아도 먹이가 빠졌어요. 자, 먹이가 빠지니까, 주지 않으니까 그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사라졌죠. 처벌되었죠. 네, 점점 행동이 사라졌어요. 이걸 우리는 부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스키너는 유기체가 한 행동의 결과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는 거 발견. 자, 유리한 행동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강화. 그 다음에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자극, 강화인. 자, 아까 그 스키너 상자에서 강화인은 뭐였어요? 바로 먹이통에 있는 먹이. 네, 강화인은 1차적 강화인과 2차적 강화인으로 구별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보통 강화인으로 보상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상으로는 가장 쉽게 쓰이는 게 뭐였죠? 먹이, 칭찬, 쓰다듬기 등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조건화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반응과 동시 혹은 직후에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처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처벌은 그러니까 체벌하고 처벌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벌은 어떤 행동이 약화되거나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처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행동이 점점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체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이 있어. 선생님 들어왔는데 교실에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거야. 자, 근데 떠드는 것을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없애는, 처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떠드는 애들 다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손바닥을 5대씩 다 때렸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건 체벌이죠. 즉 그렇게 함으로써 처벌되었어요. 뭐가? 떠드는 게. 떠드는 애들만 발견하면 선생님이 다가가서 5대씩 때렸어요. 자, 체벌했죠.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이 왔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었어. 그럼 선생님이 다음날이 기말고사인데 수업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 선생님은 체벌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사라졌어요. 이걸 우리가 부적 처벌의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한순간에 선생님 확 나가버리니까 조용해졌어요.
네, 이것도 행동이 떠드는 행동이 순간적으로 줄고 약해질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처벌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은 수업 들어올 때 아이들이 떠들어 버리면은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건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그냥 나가버렸어요. 수업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이건 뭐라고요? 네, 부적 처벌. 자, 그래서 처벌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체벌처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무관심한 것도 처벌의 방식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벌과 체벌이 똑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와 처벌의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메모지가 있으신 분들은 메모지를 꺼내서 저하고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면서 수업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의 원리는요,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저하고 이렇게 메모하면서 그려가면서 수업을 하지 않으시면 책으로만 봤을 때는 부적 강화가 정적 처벌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뭐가 나쁘지? 이거에 대한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메모지하고 볼펜을 준비하셔서 같이 그려가면서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헷갈리니까 꼭 설명을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또한 이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의 원리는 우리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 전문가 훈련사들이 훈련하는 모든 방법들이 거의 방법을 나누면 이 네 가지 방법의 틀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알면은 저 사람은 저 훈련을 이런 기법으로 했네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했던 그런 모든 가르침의 티칭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구별하려면 단어 하나하나부터 볼 거고 그 단어 하나를 쪼개서 볼 거예요. 일단 강화가 있네요. 그죠? 자, 강화란 어떤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거. 그죠?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는 거죠. 계속하게 하는 거.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강화는 이렇게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처벌은 행동이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처벌이 사라지는 거. 그러면 어떤 행동을 계속하게 하려면 그 행동은 좋은 행동을 계속하게 할 거예요? 나쁜 행동을 계속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은 행동을 계속하게 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없애려면 좋은 행동을 없애고 싶어요? 동물의 나쁜 행동을 없애고 싶어요? 당연히 나쁜 행동을 없앨 거예요. 자, 그럼 나쁜 행동 우리가 X표로 포기할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강화와 처벌은 배웠기 때문에 이 원리는 딱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적과 부적이 남았네요. 자, 정적의 뜻은 뭐였죠? 네, 배우지는 않았지만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긍정강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긍정강화의 뜻이 바로 정적강화의 뜻과 동일합니다. 역시 외국의 이런 이론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긍정강화란 여러분들이 긍정강화라는 단어로만 들으면 굉장히 긍정이라는 게 뭔가 좋은 것만 같잖아요. 그렇지만 꼭 좋은 그렇게 좋고 나쁘고의 뜻이 아니라 긍정, 이 정적의 뜻은요. 영어로 positive예요.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플러스의 의미입니다. 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가 더해지다. 자, 그러면 플러스, 정적의 플러스를 표기할게요. 자, 부적은요. 영어로 네거티브예요.
그럼 네거티브에는 너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뭐 그렇게 뭐 나쁘다, 뭐 비관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강화의 처벌의 원리에서 네거티브는 마이너스입니다. 즉 빼다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다 구별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예를 들어 볼게요. 심부름을 잘해서 용돈을 주었다. 심부름을 잘한 행동을 강화시킬 거예요? 처벌시킬 거예요? 착한 행동이죠. 강화시켜야겠죠. 이런 행동들은. 근데 심부름을 잘해서 용돈을 주었다. 용돈이 더했어요? 빼졌어요? 플러스 됐죠. 정적 강화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해볼게요. 심부름을 잘해서 강화시킬 거예요? 처벌할 거예요? 심부름 잘하는 건 강화시킬 거죠. 심부름을 잘해서 숙제를 빼주었다. 숙제가 플러스 됐어요? 뺐으니까 마이너스 됐어요? 마이너스 됐죠. 자, 이 방법은 부적 강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는 심부름을 안 해서 꿀밤을 맞았다. 심부름을 안 하는 거는 강화시킬 거야? 안 하는 건 처벌할 거야? 안 하는 건 없애야 되죠. 자, 심부름을 안 해서 처벌했더니 꿀밤을 맞았다. 꿀밤이 플러스 됐죠. 맞은 거니까 자극이 더해졌죠. 플러스. 정적 처벌. 심부름을 안 해서 처벌해야 되죠. 용돈을 안 주었다. 용돈을 뺏었다. 뭐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됐죠. 좋은 게 사라졌죠. 부적 처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 때는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은 것 같고 뭐가 가장 나쁜 것 같아요. 그럼 긍정 강화야, 정적 강화가 좋은 것 같고 부적 처벌이 뭔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더 어떻게 보면은 대상자에게 유기체에게 안 좋은 영향을 하는 건 정적 처벌이죠. 꿀밤을 맞고 뭘 혼나고 이러니까. 자, 이제 동물로 우리가 바꿔볼게요. 얌전히 있어서 간식을 주었다. 얌전히 있는 거 강화시켜야 되죠. 네, 좋은 행동이죠. 얌전히 있어서 강화. 간식을 주었다. 정적 강화. 얌전히 있어서 목줄을 빼주었다. 얌전히 있는 거 좋은 행동 강화시켜야 되죠. 처벌 아니죠. 목줄을 뺐죠. 마이너스 됐죠. 부적 강화. 계속 짖어서 안 좋은 행정이죠. 시끄럽게 계속 짖어서 등을 때렸다. 짖어서 안 좋은 행동을 하니까 등을 때리는 자극이 플러스 됐죠. 정적 처벌. 시끄럽게 짖어서 장난감을 뺏어갔다. 장난감을 회수했다. 시끄럽게 짖었더니 장난감이 빠졌죠. 부적 처벌.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적 처벌, 정적 강화, 부적 처벌, 부적 강화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예들이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정적 강화의 예. 그 다음에 교재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적 처벌의 예. 쭉 읽어보시고 교재 이해 안 되시면 교재 같이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부적 강화의 예. 부적 처벌의 예. 특히 부적 강화를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부적 강화는 행동을 강하게 시키기 위해서 옳은 행동을 자꾸 하게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걸 제거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안전벨트 차 탔는데 안전벨트 안 매면 어때요? 막 경고음하죠.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니까 매는 행동은 강화시켜야 되죠. 띵띵띵 하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또 없어졌어요? 사라졌죠. 안전벨트를 매니까 사라졌죠. 부적 강화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 행동의 고전적 조건화, 조작 행동의 조작적 조건화.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냐면 조작적 조건화하고 고전적 조건화를 비교하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좀 여러분들 참고로 하셨다가 읽어보시면서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화는 수동적이고 조작적 조건화는 능동적이구나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학습 퀴즈 풀어볼게요. 스키너는 유기체를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스스로에게 유리하면 그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을 강화행위라고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뺀다. 일단은 부적이죠. 강화시킨다. 부적 강화겠죠. 네. 자, 세 번째. 시끄럽게 짖는 개에게 주인이 큰 소리를 혼내주는 거. 시끄럽게 짖는 거는 처벌되어야 되죠. 큰 소리에 자극을 더했었죠. 플러스 됐죠. 정적 처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강화물의 종류와 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